환수 수학입니다. 자, 오늘 공통수학 1 2차 방정식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일단 2차 방정식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그죠? 중3 때도 공부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가 된 이 상황에서 다시 등장한 이유, 참 많이 고민을 해보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뭔가 좀 더 조건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2차 방정식 그러면 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이 2차 식의 방정식을 푸는 건데,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중학교 때는 아무래도 계수가 정수계수, 길면 뭐 유리수계수까지밖에 안 나왔던 것이, 이제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이제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복소수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근데 눈에는 잘 안 보일 건데,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계수 혹은 근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 그렇죠. 확대되어질 가능성이 있을 거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생각하시면 좀 공부하는 데 있어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봐요. 자, 그러면 봅시다. 일단 2차 방정식인데 갑자기 이게 뭡니까? 1차 방정식이에요? 뭐 2차 방정식이에요? 뭐예요? 그죠?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이 케이스를 분류해야 돼. 그때그때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한 아이디어거든. 그럼 여기서도 지금 보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ax 더하기 b 그러면 1차 방정식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죠? 1차 방정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이 ax 더하기 b는 0이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에 지금 a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죠? 즉 케이스가 나눠야 된다. 즉 a의 값이 뭐와 뭐로 나눠보자. 그래요. a가 0이 아닐 때와 a가 0일 때로 한번 나눠보자.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a가 0이 아닐 때와 a가 0일 때. 그럼 a가 0이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풀어요? ax는 하고 넘겨서 마이너스 b 넘겨주고, 0이 아니니까 양변을 누구로 나눠줄 수 있다? 개수로 나눠줄 수 있다. 그래서 a로 나눠서 아마 근 마이너스 2분의 b요. 이거 모르는 친구들 없죠, 그죠? 네, 이거 뭐 중학교 때 많이 했었고 앞전에서도 많이 알고 있던 거란 말이야. 그런데 a가 0이면 선생님 방정식이 개수가 0이면 1차식이 아닌데요. 그쵸? 여긴 지금 1차식이라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a가 0이 됐어. 그러면 a가 0이 됐다는 게 여러분이 이제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0이 a가 0이면 0 곱하기 x가 돼 있는 거지. 그럼 좌변은 0 곱하기 x야. 그래서 마이너스 b를 넘겼는데 여기에서 또 케이스가 나눠지게 되는 거지. 어떤 케이스가 나눠지냐면, 여기에서 또 b가 0이 아닐 때와 b가 0일 때로 나눠지게 된다. 이게 이제 고등수학의 첫 시작이라고 보면 돼요. 경우가 많이 나눠지게 되면서 풀어주는 거.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 0 곱하기 x가 됐는데 b가 만약에 0이다. b도 0이어 버리면 0 곱하기 0이 되는 거죠. 자, 이때 조건을 다시 쓰면 이때는 a는 0이고 b도 0일 때, 그럼 둘 다 0이어 버리면, 자, 방정식이라는 것이 뭐냐면 x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해요. 미지수의 값에 따라. 근데 여기에 어떤 x가 막 들어가. 그러면 항상 좌변은 0이지. 근데 우변도 0이야. 그러면 좌변, 우변이 항상 0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요. 근이 많죠. 무수히 많다가 되는 거다. 근이 무수히 많구나. 그렇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우 중에 a가 뭐가 아니면 0이 아니야. 얘는 0인데 0 곱하기 x인데 이 b가 이렇게 살아. 그리고 얘는 0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좌우변이 어떻게 돼요? 그래, 같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a는 0인데 b가 0이 아니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해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근이 그렇지 없다. 이렇게 케이스가 나눠져서 그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다르게 해석해 보셔야 된다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꼭 나와요, 여러분 내신에. 그렇지?
그래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1번은 이거 봐. 여기 지금 무슨 방정식인지 몇 차 방정식인지 언급을 안 해. 그냥 푸세요 그랬단 말이야. 그럼 그때 다르게 한번 풀어봐. 일단 그래도 토대는 뭐냐면 좌변엔 x를 가지고 있는 항을 몰고 우변에는 상수를 몰아보자. 자, 그러면 얘는 ax-a가 되고 얘는 x 더하기 1이 되니까 넘겨서 ax-x는 a 더하기 1이 되잖아. 그래서 x를 이렇게 묶어보고 a-1 그렇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야.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방금 전에 설명처럼 이 x가 사느냐 안 사느냐 누구에 의해 결정되냐면 요 개수. 그래서 얘가 0이 되냐? 그럼 a가 1이 되면 0이 되는 거고 a가 1이 아니면 나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a가 1이 아니면 그냥 바로 0이 아니니까 그 개수로 나눠줘서 a-1분의 a 더하기 1이라고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고, 뭐 더 이상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a가 1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a에 1 들어가라니까 여기 보세요. 얘도 0이 된 거죠. 그래서 0 곱하기 x가 되는데 1을 여기다 대입하면 a는 똑같은 값을 넣어줘야 되니까 2가 돼. 그럼 좌변은 무슨 값에 상관없이 0인데 얘는 2야. 아하, 이럴 때는 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없다. a가 1일 때는 해가 없고 a가 1이 아닐 때는 a-1분의 a 플러스 1이라는 근을 갖습니다 라고 이제 찾는 거야. 그럼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그 근이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a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a1 쓰시면 되는 거겠죠. 이해되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변도 일단 얘도 요 x를 넘겨줘야 되니까 얘를 풀어볼까? 그럼 얘는 개수 정리하면 a제곱 플러스 4a 빼기 5인데 1이 하나 더 오니까 어떻게 되죠? 그럼 여기에 그렇지 여기 마이너스 5 일단 뭐 앞서가지 말자. 자, 여기 x 있고 마이너스 8이 넘어와서 플러스 8x는 a 더하기 3 이렇게 될 거고 8을 이쪽으로 집어넣으니까 a제곱 더하기 4a 플러스 3 x는 a 플러스 3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거야. 그럼 이 앞에 인수분해가 되게끔 만들어져 있죠? 그렇죠. a에 3일에 플러스 딱 보이네, 그지? 딱 보여. 이제 거의 다 나온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푸냐? 나누는 거죠. 얘가 0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뭐냐? x의 개수가 0이 되는 거. a가 마이너스 3이거나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1이거나. 근데 만약에 가장 흔한 거 a도 마이너스 3이 아니고 a도 마이너스 1이 아니면 그냥 나눠버리면 되기 때문에 이때 근부터 구하면 x는 a 더하기 3 곱하기 a 더하기 1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a 더하기 3, a 더하기 1로 나누니까 얘는 a 더하기 3인데 이렇게 약분 한번 해줘서 이때 그는 a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일 때는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어쨌든 개수가 0이 돼. 그럼 얘는 0 곱하기 x가 되는 것이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3 넣으면 이땐 0. 오케이. 0 곱하기 x는 0이야. 이때 우리 근 뭐라 그랬어? 그렇지. 무수히 많다. 아하. 뭘 넣어도 해다. 그 다음 이때 마이너스 넣으면 얘는 0 곱하기 x인데 얘는 그치 2잖아? 그럼 좌변은 0인데 항상 0인데 우변은 2니까 이때 그는 없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거. 이게 은근히 제가 시간을 많이 써야 돼. 이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기보단 케이스를 나눠서 그때 그 상황에 맞게 이럴 때 저럴 때 고등수학은 그래요. 이거일 때 이거이고 저거일 때 이거여서 그러므로 이거일 때까지 해서 뭐 답은 이겁니다. 이렇게 좀 논리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네, 여러분이 직접 한번 케이스를 나눠 보시면서 직접 네, 구해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식의 해석. 자, 오늘은 선생님의 목표는 사실 2차 방정식의 메인 테마까지 쭉 끌고 가고 싶었는데 이 절대값 기호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1부, 2부로 좀 나눠야겠다. 그래요. 일단 이 절대값 기호는 아이들이 일단 어려워해. 절대값이 나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많이 어려움을 좀 느끼게 되는데
이 기하적인 의미를 뭐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애들의 뭐 모임이라고 중학교 1학년 때 공부했을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절대값이라는 것이 요게 보면 1번 예제에 하나가 있고 얘는 지금 두 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얘도 아까 앞전에 했던 것처럼 뭐냐면 케이스를 나눠야 돼요. 이 케이스를 나눈다는 게 고등수학의 전부라니까. 그러면 절대값이 언제 그냥 나오고 부호를 바꿔 나오는지 우리가 알잖아. 그것만 생각을 해보시면, 자, 일단 논리적으로 가는 거 한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좀 쉽게, 그래프를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한번 내가 얘기해 줘 볼 테니까, 오늘 이거 집중해봐, 이거. 오케이. 그러면 일단 0이 되는 걸 생각해 보시면 마이너스 1이란 말이에요. 그죠? x가 마이너스 1 들어가면 0이에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 즉,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등호는 뭐 아무데나 하나 주면 되는 거니까, 이럴 때는 그냥 나오죠. 그냥 벗겨주니까 x 더하기 1은 3 나와. 그럼 이때는 x는 뭐가 나오지? 2 나오죠? 그럼 이렇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래,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에서 너네가 생각해야 돼. 그랬는데 2가 나왔으므로, 이 범위 안에 맞아. 그래서 그는 2 맞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x가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부호가 반대로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얘가 3인데, 마이너스 x는 2 항하면 4가 되고, x는 얼마가 돼요? 그래, 마이너스 4야. 그랬더니, 마이너스 4,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 안에 있는 거 맞지? 그래, 그래서 x가 마이너스 4도 근유된다.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느낌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값 하나가 있으면 최소한 하나의 값의 경우가 이렇게 오른쪽 왼쪽 나눠졌는데, 이번엔 절대값이 몇 개란 얘기야? 두 개죠? 절대값이 많아지면 당연히 고민해야 되는 경계가 어떻게 된다는 거지? 많아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네들 나오면 좀 이렇게 해도 괜찮아. 수직선을 쭉 하나 그리고 0이 되는 값 1, 3 찍고, 그지? 그래서 어떻게 1보다 작은 녀석에서 1번,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구간 2번, 3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 3번, 이렇게 나눠보는 거지. 서술형 쓸 때는 꼭 이렇게 쓰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x가 뭐보다 작을 때, 그래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럼 얘는 음수죠. 뭐 아무거나 한번 넣어보면 되잖아. 1보다 작은, 뭐 0 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음수라고 판단, 얘도 0 넣으면 음수라고 판단, 둘 다 음수로 판단됐기 때문에 부호가 반대로 된다. 그럼 얘도 부호가 반대로 된다. 그래서 5다. 그랬더니 마이너스 2x 4죠. 그럼 마이너스 2x는 얼마다? 4 넘어가면 1.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랬는데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근이 나왔잖아. 그죠? 그러면 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때는 없는 거죠. 이때는 얘가 만족하지 않는다. 오케이? 만족하는 범위가 없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 그러면 뭐 마이너스 1이 아니죠. 아유, 잘못했어. 마이너스 1이 아니잖아. 이씨. 1이죠. 1. 1. 그래. 근데 아까 1보다 작은 거 0. 그래.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고, 그래. 마이너스 x는, 그럼 어쨌든 1보다 작은 범위 안에 있죠. 있어. 아유, 그래서 얘는 맞다. 오케이. 1보다 작은 범위 안에 있어. 그 다음에 얘인 경우에 두 번째,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2 넣어봐. 이 양수고 음수. 그래. 양수인 x 빼기 1은 그냥 나올 것이고, 음수인 너는 부등호는 무슨 부호를 반대로 해서 나올 것이야. 그랬더니, 잠깐! 뭐야? x가 이렇게 확 이러면 안 돼요. 어떻게? 없어졌을 땐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0x, 0 곱하기 x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3하고 마이너스 1, 2 넘어가니까 여긴 3. 근데 좌변엔 항상 얼마가 들어가는데, 뭐가 들어가든 0인데 우변은 3이니까 이때 아까 앞전에 했던 거, 근이, 그래요,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다 양수란 얘기죠?
그러면 x 빼기 1 더하기 x 빼기 3은 5, 2x 4 들어가니까 9x는 그래요. 2분의 9. 그럼 3보다 큰 거 맞죠? 얘가 4.5니까. 그래서 답을 쓸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9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 이해들 하시겠어요? 자, 이게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식들의 해석인데 내가 이제 이거를 서술형으로 나타낼 때는 이렇게 나타내 줘야 돼. 이게 경우의 케이스를 나눠서 이거일 때 저거일 때를 우리가 이제 잘 써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내가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죠? 조금 더 간편하게 가고 싶은 방법. 이제 노하우를 하나 알려줄게요. 노하우. 뭐 노하우라고 할 것까지는 아닐 수도 있는데 당연한 얘기거든. 이게 한번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보자는 얘기야. 선생님이 이제 계속 이제 고등학생이 된 뒤로는 야 이거 그래프로 보자 막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자 이게 x축 y축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러면 절대값이 뭐냐면 여기 0 되는 게 아까 수직선하고 똑같아. 얼마에서 0 된다고 했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인 건 무조건 맞아. 그치? 그쵸? 그래요. 다시 한번 두 개를 동시에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 0이고 얘는 1과 3이 0이야. 자, 이렇게 해놓고 뭐 하실 거냐면 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시면 0이죠. 그치? 여기도 1 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1 넣으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0인데 자, 그럼 봐봐. 요 0이 됐던 요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경계로 오른쪽인 뭐라 그랬어? 양수죠? 그럼 기울기가 양수인 x 더하기 1. 그럼 y절편이 1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애가 생길 거야. 맞아? 그럼 절대값은 항상 좌우 대칭이 돼요. 항상 어떤 그 경계값에 일단 하나짜리는 더욱더. 그럼 얘는 이렇게 생길 거야. 이 말은 뭐냐면 기울기가 1짜리였으니까 얘는 x 더하기 1짜리였을 거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 놓고 여기 오른쪽에 3이라는 건 1보다 위에 있는 요 3일 거야. 그럼 3을 이 3이라고 긋는 거죠. 3. 그럼 3에서 만난 요 점 있죠. 요 점 이 두 개. 그래서 내려봐. 그럼 여기 또 여기 만난 점, 또 여기에서 이렇게 만난 점 이게 있을 거라고. 이게 이 방정식의 근이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여기 x 더하기 1하고 3하고 만난 건 얼마야? 넘어가면 이때 x는 2 맞죠? 아까 했던 그나마 똑같단 말이야.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3이 된 거니까 마이너스 x는 4가 돼서 x 얼마 돼? 마이너스 4 맞잖아. 그리고 간격 봐봐. 이 간격 이 몇 칸 떨어져 있죠? 3칸 떨어져 있죠. 그럼 얘도 요 몇 칸 떨어져야 돼? 3칸. 그게 대칭이잖아. 데칼코마니. 오케이? 그래요. 그렇게 푸는 겁니다. 그러면 뭐 조금 더 간편하게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어. 그러면 2번도 한번 볼까? 1. 그럼 넣어봐야 돼. 그럼 1 넣으면 얘 0이니까 여기다 1 넣으면 1 빼기 3이 마이너스 2인데 절대값이니까 2지. 그럼 여기는 2에다가 찍는 거야. 이렇게 2. 그쵸? 그러면 3을 넣었는데도 얘는 3 빼기 1의 절대값이니까 2고 얘는 0. 5는 나중에 생각하는 거야. 얘도 2네. 그래 놓고 이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아까 우리 3보다 클 때는 다 2x로 시작하는 애잖아. 그러니까 얘는 2x니까 좀 가파르게 생기는 이렇게 생긴 애가 생길 수밖에 없어. 기울기가 증가한 2x 빼기 뭐 써주면 더 좋고 빼기 4 이렇게. 근데 이건 뭐예요 라고 하면 아까 이게 양수일 땐 그냥 나오고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얘는 2였잖아. 2. 여기 있는 구간에는 모두 다 2라는 거야. 2. 평평한 면이 나오겠지? 그러면 이쪽 1보다 뭐한 쪽? 그래 작은 쪽은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플러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럼 얘는 y절편이 4쪽으로 가서 이렇게 생기는 기울기는 똑같아야 될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똑같다기보다는 이 대칭이 될 수 있게. 이해됐어? 아까 한 개짜리는 이렇게 좀 뾰족점, 첨점이 나오는데 짝수개니까 이렇게 평평면이 나오는구나. 그럼 만약에 절대값이 쾅쾅쾅 3개 붙인 거는 어딘가에서는 이렇게 뾰족하게 생길 거고 짝수개면 어쨌든 이게 평평면이 나오겠군.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발상. 100점짜리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게? 어디야, 여기? 5였죠, 5. 그러면 아까 이게 4였으니까 5를 쭉 근단 말이야. 그죠? 그럼 5가 만난 점이 이렇게, 얘가 근이 되는 거고, 여기도 근이 되는 거고. 대칭성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대칭성은 언제 그러냐면, 개수가 이렇게, 부호만 반대이거나 개수가 같을 때 생각하셔야지, 막 개수가 막 차이가 나면 대칭성이 좀 어긋날 수도 있어. 그러면, 2x 빼기 4가 얼마가 됐다는 거야? 5가 됐다는 얘기니까 2x는 4 넘어가서 9죠? 그럼 이때 x는 얼마야? 그래, 2분의 9. 바로 나오네. 이게 2분의 9야. 그러면 얘는 2분의 6일 테니까 2분의 3 떨어졌죠? 그죠? 그럼 여기서도 이게 2분의 3 떨어졌어야 돼. 그러면 2분의 3 빠지니까 마이너스 얼마 돼? 2분의 1이 되는 것까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지. 근데 계산해봐. 이게 얼마야? 5죠? 그럼 마이너스 2x는 얼마야? 1. 그래, x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오케이? 요렇게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식의 해석은 요렇게 가시면 되고, 그러면 또 질문을 해보는 거야. 그럼 절대값을 포함했는데 그게 2차식일 때는요? 3차식일 때는요? 뭐 3차식은 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애들은 조금 나중에 봐도 되겠지만,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2차 방정식 끝나고 2차 함수가 들어갔을 때 절대값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까도 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런 대수적으로 푸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그래프로 풀어보면 시간도 많이 줄고 깔끔하게 미스하는 것도 좀 적을 수 있다라는 거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미리 좀 주면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2차 방정식의 풀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우리 그래요. 그럼 여기까지 한번 가보자. 자, 2차 방정식의 풀이법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죠? 뭐가 알고 있냐? 인수분해. 가장 간단한 거야. 인수분해. 눈에 보이는 대로. 자, 1번은 xx14 해도 되고, 뭐 여러분 아는 대로. 그럼 x 빼기 1, 그죠? x 빼기 4는 0. 이렇게 두 개의 곱으로 바꿔서 곱했을 때 0 되니까 얘가 0이 되거나 또는 얘가 0이 됩니다. 그래서 x는 1 또는 4.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 2번도 마찬가지. x 빼기 7이죠? 얘는 x 플러스 더해서 마이너스 6 곱해서 마이너스 7 그래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때 x는 7 또는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3번은 자 4x 제곱이니까 곱해서 2x 하면 될까? 안 되겠네. 그러면 4x에 여기 3이고 여기 1이면 이게 3이면 얘가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가면 되죠. 마이너스 4 플러스 3 그래서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고 곱해서 마이너스 3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써서 는 0을 써주면 어쨌든 뭐 4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이 0이다. 그럼 이때 x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고 또는 x는 1이 되더라. 그래서 요게 두 개의 근을 만들어내더라. 뭐 이런 얘기. 항상 두 개는 아닌 건 우리 중학교 때도 봤죠. 중근이라는 것도 있고 또 이제 고등학교 허수를 배웠으니까 허근이라는 것도 곧 등장할 거라는 예상까지. 자, 그 다음에 4번. 자, 4x 제곱이니까 일단 2x 하고 여기 3이 오면 안 되겠나요? 6 되죠. 6 1 그럼 얘 6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면 6 2 해서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2x-1 2x-3은 0 쓰셔서 이때 x는 2분의 1 또는 x는 2분의 3 이렇게 쓰시는 건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니까 알고 있는 것까지 여러분이 듣고 있지 마. 알고 있어. 그럼 넘기고 내가 조금 더 집중해야 되고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건 또 들어보고 이게 이제 인터넷 인강의 활용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여러분 거로 만들어 보고 다음이 이제 인수분해가 끝났고 완전 제곱식과 근해 공식인데 이거부터 이제 우리가 2부로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근해 공식 등등등이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 앞으로 가보면 이 두 가지 고등수학의 시작 케이스가 나눠지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2차 방정식을 풀어나갈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인수분해까지는 오늘 우리가 학습한 거고 곧 2부에서 또 이외의 2차 방정식 개념에 대해서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